지금 천일 천만원 작전이라는 주제로 대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천일 천만원 작전이라는 게 천일 동안 저축해서 1,000,000원 벌자 그 말 아니고 천일 이내에 즉 3년 이내에 월 소득이 1,000,000원이 되도록 하자 그 개념입니다. 그럼 누가 월천댁이 되고 누가 월천남이 되느냐? 끝까지 깡다구로 밀어붙이면은 붙어 있으면은 부자가 돼요. 사지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뭔가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흐리멍텅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 정신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중희 회장님이에요. 정중희 회장님. 이분이 학력이 좋습니까? 겨우 소학교 졸업이에요. 그렇죠?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우리 박광길 회장님에 비하면은 전혀 이게 지금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 한 마리 달랑 훔쳐와 가지고 대현대그룹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구로 정신을 가졌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 정중희 회장님이 자서전처럼 쓰신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는 책이 있어요. 91년에 나왔죠.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성공을 하려면은 불굴의 도전 정신, 불굴의 아주 불굴이라는 게 뭡니까? 굽혀지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창의성, 열정적인 노력,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력이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정신력이다. 근데 더 쉽게 말하면 깡다구다 그 말이에요. 깡다구다. 그런데 정중희 회장님이 그 책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책에서 그 정신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랬더니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빈대한테 배웠다. 이게 빈대. 그 빈대한테 어떻게 배웠느냐? 이분이 맨주먹으로 서울에 오셔가지고 노동자 일을 했죠. 막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막노동을 하시다가 쌀가게 자전거 배달을 하시고 쌀가게를 인수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녁에 잠을 아주 깊이 자야 되죠. 그럼 잠을 잘 수가 없어. 이와 벼룩도 지독한데 빈대는 더 지독해요. 그래서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 이튿날 노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중희 회장님은 이 빈대가 왜 무는가 고 생각했어요. 내가 낮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그걸 제대로 씻지도 않고 자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몸을 깨끗이 씻고 이부자리를 좀 정갈하게 해서 자는데 웬걸 그에 상관없이 또 물어. 계속 물어. 그래서 또 생각하시기를 내가 노동자들하고 같이 자니까 그런가 보다. 혼자 자면 나는 안 물겠지. 그리고 노동자들보다 저쪽에 떨어져 혼자 잤는데 웬걸 그래도 물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빈대를 안 물게 하고 잘 수 있을까. 그래서 요놈이 빈대는 헤엄을 못 치니까 나무로 평상을 짜가지고 지금 같으면 침대겠죠. 평상을 짜가지고 평상 4다리 밑에다가 큰 대야를 밑에다 고이고 거기다 물을 퍼부어 놓으면은 요 침대를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잠을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며칠간 편하게 잤어. 내가 이겼다. 아니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물어. 도대체 이놈이 물을 헤엄을 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올라와서 무는가. 분명히 평상 다리 4개는 물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천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수직 낙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빈대가. 그래서 이때 정중희 회장님이 인간이 아닌 곤충 미물도 저렇게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든지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람인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내가 어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밑에 간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안 된다든가 그건 어렵다든가 그런 소리 하면 역정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하기는 해봤어? 이게요.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근데 그 말을 들은 젊은 놈은 그 말이 뭐 말인지를 몰라. 왜 빈대가 거기서 나오는지. 그만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맨주먹으로 오늘날 현대 그룹이라고 하는 걸 일구신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불굴의 도전 정신, 그리고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기발한 무슨 아이디어가 아니고 빈대처럼 뭐가 막히면 계속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열정적인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열정적인 노력. 현대중공업 만든 일화는 다 아시죠? 이분이 원래 현대건설을 했는데 현대건설에 조선사업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장관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많이 할까, 그걸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선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조선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 당시 조선업을 석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스웨덴이나 이쪽 북구라파, 옛날에 바이킹 후예들이 조선을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업은 기술집약 산업이면서 노동집약 산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돈이라도 있어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본의 큰 선박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가서 자본과 기술 협력을 하자. 그렇게 되니까 그런 돈이나 기술 협력을 하는 회사나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저 기업이 과연 그 능력이 있는가를 실사를 하겠죠. 현대건설을 실사를 해보니까 배를 한 번도 만든 적도 없고 기술도 별로 없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건설에서 배를 만든다고 해봐야 5만 톤 이상 만들 수가 없다. 저런데 투자에 관한 실속이 없다. 그래서 그걸 거부를 해버려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그러면 또 다른 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은 이스라엘이라든가 저쪽 북구의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합작선을 구했는데 전부 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낮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냐 하면 자기들이 경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기술과 자본을 협조하겠다, 그게 돼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의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권을 가지고 해야지, 고용을 늘리든지 부가가치를 늘리든지 그러지.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가 경영권을 가지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어떻게 우리 기업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결단이죠. 그것도 깐다고 해요. 지 뿔도 돈 한 푼도 없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조선 공장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선 자본이 있어야 돼. 외화가 있어야 돼요.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외화를 빌리려면은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은행에서는 그 외화가 없어요. 근데 세계적인 은행이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이라고 하는 영국의 은행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은행입니다. 세계 최초로 현금 지급기를 만든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행입니다. 이게 여기서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어디 강원도 시골뜨기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영국의 애플도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선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하고 기술협정을 맺어서 그 회사에서 유조선 설계 도면을 빌립니다. 빌리는데 문제는 이게 바클레이즈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바클레이즈 은행의 간부들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촌뜨기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만나주지를 않아요. 만나주지를 않아. 그래서 이 애플도어사, 지금 기술 협정을 했던 이 회장 롱바톰이라고 하는 회장한테 그걸 어떻게 좀 만나게 해줄 수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롱바톰 회장이 당신들은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 외화도 없는데 누가 빌려주겠냐 이거야. 누가. 그래서 그때 꺼낸 게 바로 500원짜리 지폐라는 겁니다. 마침 그걸 또 이 장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에 거북선이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 돈도 여기 앞에가 거북선이 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어떤 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계셨겠죠. 요걸 보이면 이거 보라 이거. 이게 철갑선인데 우리는 서기 1500년대에 만들었다 이게 이걸. 근데 내가 알기로 영국은
1800년대에 이런 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당신 나라보다 우리 조선 기술이 300년 앞섰다 이거지. 근데 불행하게도 그 뒤에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그 뒤에는 기술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그 잠재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만 빌려주면 이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롱바텀 회장이 보니까 황당한 사람이거든 이거. 근데 기왕에 황당하려면 무지무지 황당하면 웃고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롱바텀 회장이 바클레이즈 은행의 해외 대출 담당 부총재를 만나게 해줍니다. 부총재를 만나게. 성공이죠. 해외 대출 담당 부총재니까 이건 거의 해외에서는 해외 대출로서는 1인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양반을 만났는데 이제 내일 모레 만난다면 오늘 시간이 있어서 이거 그 사람이 만나서 돈을 줄려나 안 줄려나 노심초사하는 것보다는 했다 모르겠다 영국에 온 김에 구경이나 하자 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구경하고 버킹엄 궁전에 구경하고 구경 다녔어. 그러니까 배짱이 무지무지 좋은 사람이 좋은 인물이죠. 근데 그 이튿날 이제 이 부총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총재 말을 듣고 정주영 회장님은 아주 낙담을 했어요. 부총재 말이 정확하게 맞거든. 당신들 배 만들어 본 적 있어? 없습니다. 돈 있어? 없습니다. 전부 없는 거죠. 전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배를 만든다 칩시다. 그 누가 사겠어? 당신이 선주라면은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조선회사의 배를 사겠어. 근데 당신 조선 공장도 없다며? 없어요. 그저 울산에 그 갯벌 사진 찍어가 갔거든. 그러니까 조선 공장들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조선 공장은 없고 여기다 만들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여기다 당신이 돈만 빌려주면 여기다 만들 계획이라 이거야. 근데 웬걸? 그 사람이 그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이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제 맨 처음에 물은 것은 뭐냐면은 당신 전공은 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그런 회사를 하겠다면 경영학 전공이거나 공학 전공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소학교 나온 양반이 전공은 뭐가 전공이겠어 거기서. 근데 그런 데서 제가 소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경험은 많습니다. 그따구 소리 해가지고는 이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해버려야 돼. 그렇죠? 대답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된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이 양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제 사업 계획서를 읽어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러면 읽어봤어.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전공입니다. 어제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그걸 옥스퍼드 교수에게 보였더니 대충 보고서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주어서 어제 제가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구경 간 것은 틀림없잖아. 거짓말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간부들이 아주 박장대소를 하면서 하하하 당신 전공은 유머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고 제가요 소학교밖에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소학교도 못 나왔는데 경험은 엄청 많걸량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예 다른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걸 보이니까 그러면 이걸 수출보증국이라고 영국의 정부기관이 있는데 영국은 돈을 빌려줄 때 은행 마음대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후진국에 빌려져가지고 떼어버리면 은행이 망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수출보증국에 허가가 나오면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출보증국이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당신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으면 정부가 주겠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정부 관리가 미쳤습니까? 이 알거지한테 돈을 빌려주게? 그래서 당신이 누가 배를 산다는 보증이 없으면 산다는 계약서가 없으면 돈을 보증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주영 회장님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애플 도어사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를 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다녔어요. 당신이 배만 사주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당신이 배만 사주면 만들어주겠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공장 어딨냐? 없습니다. 앞으로 지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나보다 더 미친놈을 만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더 미친놈을 만났다. 내 배를 사주겠다는 놈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입니다. 리바노스가 뭘 보고 배를 사주겠다고 했냐면은 그 정주영 회장님의 기계 눈빛을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더라 그 말이야.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야. 그래서 한꺼번에 돈 1달러도 없는 사람이 배 두 척을 바로, 그것도 26만 톤. 일본은 한국의 조선 능력은 5만 톤밖에 없다 그랬는데 26만 톤짜리 배 두 개를 수주를 받았어요. 3,500만 불에 받았어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 리바노스가 얼마나 미친 놈이냐면 성금으로 14억을 주겠다 줬어요. 이 동양의 알거지한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땅도 안 샀어 지금. 땅도 안 샀어. 공장은 커녕 땅도 안 샀어. 근데 거기가 갯벌이란 말이에요. 울산 그 미포만 알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선소 지어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는 부지하 세월이야. 그래서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는 육지에서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이 일과 조선소를 짓는 일을 동시에 했어. 그게 빈대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길이 없으면 찾아보라 이거야. 그런데 언제 조선소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서 배 만드냐 이거야. 뚝딱뚝딱 그 자소전에 그려놨더라고. 당신이 주문만 하면 내가 뚝딱뚝딱 만들어주겠다고 그려놨더라고. 그러니까 뚝딱뚝딱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인도 날짜에 배 26만 톤급 배 두 개를 인도해버립니다. 현대중공업의 첫 번째 배인데 이게 26만 톤급이에요. 엄청나죠? 자, 지금 내가 학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네트워크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돼? 이 양반은 맨 땅에 헤딩도 그런 맨 땅에 헤딩이 없어요. 그렇죠? 땅도 안 사고 공장도 안 짓고 배도 안 만들어 본 양반이 26만 톤급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굴의 도전 정신, 열정적인 노력, 그리고 창의성 이랬어요. 창의성이라는 게 무슨 뭐 컴퓨터 돌려서 뭔 게 한 게 아니고 빈대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께서 경부 고속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불굴의 정신. 박 대통령께서 1964년인가 그 당시에 독일을 방문하셨어요. 우리 독일에 그 당시에 간호사 그다음에 이 광부들이 많이 갔죠. 그분들이 보내준 외화,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개발 자금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께 우리가 무지무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을 가셨는데 차관으로 가셨어요. 근데 독일에서 박 대통령이 크게 느낀 게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아우토반 그 뭡니까? 고속도로. 그걸 보고 박 대통령이 우리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수송 물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돌아오셔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제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두 번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근데 전부 다 반대. 그다음에 유엔에서도 IMF나 이런 데서도 반대. OECD. 왜냐하면은 한국에 자동차가 없어. 그다음에 정유공장도 없어. 그렇잖아요. 정유공장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구상은 멀리 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수출 입국을 할 수가 없고 수도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지 않으면 수출해서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속도로를 뚫어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정주영 회장님의 현대건설이 그 한 해 전에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부릅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보라.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왜냐하면
박 대통령은 그렇게 공약을 했지만 돈이 얼마나 들 건지 기술적으로 가능할 건지 전혀 몰라.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은 그 명령을 받고 군사지도 5만 분의 1 지도 있죠. 그거 들고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에 보면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한 달을. 그래 놓고 키로당 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430억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뚫습니다. 자, 그게 박 대통령의 의지와 바로 정주영 회장님의 불구르 정신이 없으면 고속도로가 안 뚫려요. 결국 그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이것도 뚝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분은 해냈어요. 그게 누구한테 배웠느냐? 빈대한테 배웠다고 하네. 빈대도 길이 없으면 길을 찾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서산 간척지 물막이 작업입니다. 서산 간척지 가보면 이 간판이 서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았는가? 요게 여기를 막아가지고 이제 여기 간척지를 만드는데요. 천수만지 쪽에 만드는데 최종 물막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유속이 초속 8m라고 그랬으니까 초속 8m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만큼 막아버리니까 물이 죄다 이쪽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물살이 세겠어요. 그래서 이게 추럭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덤프 추럭으로 택시만큼 큰 도로를 갖다 부어도 정주영 회장님 표현을 빌리면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더라 그래놨어요. 이게 다 떠날려가 버린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학자들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기술자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빈대 같은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머리에 번쩍하고 뭐가 떠오르더라 이거야. 현대건설이 요 폐유조선 요것을 저쪽 스웨덴인가 스위스에서 사다가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저쪽 울산항에다 정박해 놨는데 요것을 끌어다가 여기다 막아버리죠. 물살이 약해지면서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공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시간 짓거리 한다고 그랬는데 뚝심이 보통 아니에요.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놔두고 유속이 늘어지죠. 막아버린 거예요. 이걸 공학에서는 여기도 보면 정주영 공법이라고 써놨어요. 정주영 공법. 토목공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폐유선을 끌어다가 막아서 이렇게 한다는 걸 몰랐어요. 빈대도 길을 찾는데 왜 사람이 못 찾냐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금까지 전업주부였고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나이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전부 이유입니다. 전부예요. 정주영 회장님 85세에 속 끌고 북한에 갔죠. 85세에 가신 거 이거 젊을 때 간 거 아니에요. 소 500마리 끌고 왔어요. 가셨잖아요. 그 양반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분이 했던 얘기를 강조합니다. 불굴의 도전정신, 빈대 같은 창의성, 분명히 길이 있다 이게 분명히. 그리고 열정적인 노력. 이분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했더라고. 바로 정신력이다 그랬어요. 정신력이다. 요것만 있으면 성공한다. 요것만 있으면. 자, 모두 불굴의 정신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